도내 환경업체들이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 규모나 발전 용량 등을 허가 기준 아래로 겨우 맞춰 통과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전북 예산과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주지방법원이 만성동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법정 수를 늘리고 사법 접근센터를 신설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원의 한 소각장이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려고 면적과 처리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썼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이런 소각장은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로 업체들의 꼼수를 차단하고 있어 전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전주 팔복동의 한 소각장입니다. 폐타이어 등 단단한 재질의 고형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만들겠다며 3년 전 전주시에 계획서를 내 착공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당시 사업계획서에 발전 용량은 9.9메가와트로 10메가와트에 0.1이 모자라게 신청돼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계속 한 1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국조금면서 하면 그게 더 유리하죠. 이제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곳은 남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지 면적을 평가 기준인 10,000제곱미터에 2제곱미터 모자란 9,998제곱미터로 신청한 겁니다. 환경 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거죠. 저희 그거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부담스러운 환경평가를 피하려는 업체들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의 대응은 차이가 뚜렷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고형 폐기물 발전소 8곳 중 반 이상인 5곳이 발전량을 9.9메가와트로 신청해 환경평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발전량이 10메가와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환경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도에 지금 발전소 같은 게 9.9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검토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포천이나 여주나 이런 쪽으로 집단 민원도 있었고요.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이와 비슷한 조례는 이미 서울과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10월에 최초로 공포됐던 걸로 저희가 규모 미만이더라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놨. 반면 전북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고 포괄적인 환경의 기본권을 담은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본적 그런 그런 부분을 담아놓은 거고. 환경평가를 피하려는 업자들을 질타하기 앞서 자치단체의 안이함이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미군 전투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민항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군산공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반쯤 미공군 8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가 부상하고 안전을 위해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도 이착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미군은 모레 새벽까지 활주로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어서 내일 하루 여객기 운항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면서 전북 예산과 법안 모두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졸속 처리로 전북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된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해 상용차와 탄소 등 정부 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예산들이 속속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도내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예산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예산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고 수정안 논의마저 난항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된 우리 전라북도 사업들이 기재부의 증액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한시가 급한 전북의 현안 관련 법도 걱정입니다. 이달 정기국회와 임시회에서 통과를 기대할 만한 법안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과 탄소 소재법입니다. 한국당은 임시회마저도 막겠다는 계획이어서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과 선거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만 통과된 채 국회가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 법안이나 지역의 이익이 관여되는 법안들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 속에서 전북의 예산과 현안 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뒷전으로 밀리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추진 보류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은 전라북도와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이 재확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대법은 농사노촌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보수정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탄소법 공세에 민주당 도당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평화당이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이 탄소법을 걷어찼다거나 반대한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평화당 도당은 탄소법 지적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북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가 세운 내년도 예산 7조 8천여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미세먼지와 익산 장전마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조 5천여억 원 규모의 전북교육청 예산 심사는 오는 6일부터 진행되며 논의된 예산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밤부터 눈이 내려 내일은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밤 9시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려 내륙에 최대 8cm, 해안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빙판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이 만성동 신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법정수를 늘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해 쉽고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이 만성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차질 없는 업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민원인들과 직원들 모두 다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전주지방법원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법접근센터가 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곳저곳을 돌며 도움을 구해야 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의 전문 상담이 가능해진 겁니다. 좀 억울한 일로 타 지역에 있는데도 이렇게 갖다가 상담을 갖다가 이렇게 확실히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법은 잘 옮기고 너무나도 법원이 친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빠른 재판을 위한 물리적인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법정수가 기존 청사의 배가 넘는 26개로 늘었고 조정실도 9개에서 14개로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판사와 직원 인력 증원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을 지향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법조타운의 한 축인 전주지방검찰청도 한 주 뒤인 오는 9일부터 만성동에서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문턱을 낮춰 시민의 품으로 다가가겠다는 각오만큼 법원과 검찰의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9회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전주에도 고사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험장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3호관에 마련되며 18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입시 경쟁체제 회귀로 평가하는 전북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위주 선발 40%를 핵심으로 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무력화와 교육개혁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반교육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나 진로 진학상담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에서 공감하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울산을 다득점으로 밀어내고 극적으로 K리그 챔피언에 올랐죠. 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FA컵 성적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올해 전북의 발자취를 박연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팀을 13년간 이끌며 숱한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강희 감독을 떠나보낸 전북현대. 토트넘 무리뉴 감독의 참모였던 모라이스 감독을 선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O Jambu, que grande como é a título doméstico, nunca conquistou tri, então conquistar as 3 competições. 아시아 최정상급 팀답게 트래블이 목표였지만 시즌 초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4월에 치른 FA컵 32강전에서는 K리그2 FC 안양에게 덜미가 잡히며 일찌감치 탈락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별리그 1위를 기록했지만 상하이 상강에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8강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두 대회에서 조기 탈락한 전북에게 남은 트로피는 K리그 단 하나. 해마다 압도적인 승점차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북이지만 올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격의 핵 김신욱이 중국으로 떠나고 새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들도 부진했습니다. 결국 울산과 리그 막판까지 순위 다툼을 벌인 전북은 최종전에서야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 스스로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우승컵만이 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이 이런 기적이 또 저희한테. 준우승팀 울산의 공격적인 투자가 성과를 거두면서 K리그 전반의 투자 활성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이 전무후무한 트래블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적재적소의 특급 자원의 영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현대의 K리그 우승을 이끈 모라이스 감독이 K리그 대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2019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2표 차로 따돌리고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10개의 도움을 기록한 문선민은 도움왕을 수상했으며 MVP는 울산 김보경에게 돌아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나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새만금 산단 9개 공구 가운데 5곳의 사업에 난항을 보임에 따라 사업성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18.5제곱킬로미터의 규모로 구성되는 새만금 산단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아직 매립이 안 돼 사업 기간이 계획된 2023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